네, 이제 우리 증시가 막 열리게 됐습니다. 예.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하락 출발하겠죠? 예. 오늘 뭐 보합이 있네요. 뭐 보합이요? 그 하락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아. 상승도 아닌 것 같고. 아, 그럼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포인트 1포인트도 아니고 그냥 0.97포인트라서 음, 일단 출발했습니다. 지금 0.59포인트. 그래서 그냥 보합이라고 거의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 느낌은 상승 느낌이네. 예. 기대가 낮았으니까. 네. 이 정도면 상승. 네,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0.16%니까 1.33포인트 빠졌고 상승과 하락이 거의 똑같습니다. 상승이 한 620개, 하락이 한 618개 정도니까 아, 비슷하고 코스피는 출발은 뭐 지수는 거의 보합인데 하락 종목이 훨씬 많네요. 하락이 한 410개, 상승이 284개. 이 얘기 이제 대형주들은 좀 견조한데 중소형주는 조금 이제 부진하게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그 삼성전자가 일단 0.6% 정도 좋은 출발을 일단 오전에 보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1%고 SK하이닉스가 0.5%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좋은 출발인데 2차전지 대표주는 조금 이제 하락세로 오늘 오전에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사실 자동차가 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오늘 미국에서도 자동차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 또 먼저 빠져서 그런지 오늘은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가 1.6%, 현대차가 1% 정도, 현대모비스도 1%, 그래서 3, 4 모두 다 반등을 좀 오늘 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또 그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OLED 이제 TV용 패널이죠. 근데 그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자꾸 얘기 나오는 건 뭐 가능성 있지 않냐라고도 좀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3.8%. 근데 중요한 건 일단 TV가 잘 팔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걸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오늘 좀 좋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2.7%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기아가 1.3%, 두산에너비티가 1.3% 정도 오늘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뭐 강한 기업은 그 LG 디스플레이 정도 좀 제외하고는 눈에 띄진 않는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코스피 하락 종목이 좀 많은 편인데 좀 가장 많이 빠지는 기업은 LS입니다.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2.6%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선주죠. 대한전선이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 사실 엔터도 좋았지만 이 라면도 좋았거든요. 농심 주가도 뜨거웠죠.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식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 그 외에 SD 바이오센서 센스도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한 1% 정도로 좀 하락세를 오전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LS 제외하고 이렇게 크게 빠지거나 그런 기업들은 없고요. 대부분 이제 약보합 내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코스피는 큰 특징은 지금 없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또 마이너스 전환하다 보니까 지수는 약간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이제 코스닥은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2% 하락이고요.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한 2% 가까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정도 반등하고 있고 LNF가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2차 전지가 좀 한 3개 기업이 모두 다 좀 약세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도 뭐 약보합 기록을 하고 있고 JYP가 어제 정말 굉장했는데 네. 일단 오늘 오전에는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0.7% 정도 하락세를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가장 그 좋은 출발을 보인 기업은 이 바이오니아가 4% 정도 올랐고요. 네. 요즘에 파마리서치도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3% 이상 주가 올랐고 클래시스가 3%. 이 기업들 다 공통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인데 네. 이 기업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요즘에 좀 SM이 조금 약간 뭔가 좀 소외받는 느낌은 있었는데 SM. 예, SM이 오늘은 좋습니다. 오늘 한 2.2% 정도 반등했고 또 폐배터리 관련주인 그 성일하이텍이 1.2%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위메이드가 지금 마이너스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메디톡스도 마이너스 2%, 원익QNC가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원익 IPS도 마이너스 1%, 하나머티리얼즈도 마이너스 1%. 약간 2차 전지 쪽하고요. 그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오늘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헬스케어가 좀 좋은 분위기고, 헬스케어 내에서 뭐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인데, 반대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지수는 거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약보합에서 양시장 좀 정체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정말 잘 안 가네요, 이제. 아니요. 2차 전지. 근데 죄의식을 느끼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죄의식까지는. 같아요. 아니 그 그렇게 미친 듯이 날아가더니 야 어떻게 이렇게 안 갈 수가 있지? 하긴 뭐 많이 갔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야 신기합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이자연지 갖고 계신 분들께 심심한 사과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태양광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업황이 장기 미래가 밝은 섹터의 경우에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단기 시황에 따라서 이게 움직인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야 미래가 이렇게 창창하니까 한 번에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기대는 그렇게 하시는데 시장은 사실 그렇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투자하시면은 오를 때나 내릴 때는 조금 불안감이 덜하시지 않을까. 나 가르치는 겁니까? 정포님 죄송합니다. 당장 상승을 원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맨날 가다가 사자마자 안 갈 이유는 뭐 있어요, 갑자기? 내가 샀다는 이유? 난 이건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신기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 좀 매매 현황 말씀드리면 오늘 700한 4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좀 팔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을 좀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620억이니까, 그러니까 700억 중에 한 600억 정도를 전기전자 사고 있고, 운수 장비를 한 150억 샀거든요. 이 얘기 이제 자동차죠. 그래서 자동차하고 반도체 위주로 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다만 좀 파는 거는 뭐 음식료나 철강주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있고, 뭐 개인 기관은 또 반대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매도를 하는 그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투자분들이 27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좀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특징적인 좀 업종들 좀 말씀드리면, 사실 어제 좀 타이어주들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 조금이지만 타이어주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원 음반주, 여기가 이제 엔터주들인데 JYP도 지금 다시 상승 반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SM, 하이브 이 두 개 회사가 상대적으로 좀 최근엔 조금 이제 부진했는데 예. 한 2% 3% 정도 올라가면서 강세를 이어갔는데, 아무튼 지금은 누가 봐도 엔터주가 확실한 좀 주도주인 것 같아요. 지금 장세는. 지금부터 엔터주예요. 계속 지금 엔터주는 장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어서. 요새 엔터주 방송 하면서 공부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 그 엔터주 얘기도 좀 최근에 나오고 그래서 약간 한 며칠 2, 3일 전쯤에 예. 약간 좀 부정적인 멘트 한번 던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미쳤더라고. 20%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제가 좀 겸손해지기로 했습니다. 시장이 옳다. 시장은 옳다. 그 전에 시장을 부정하셨었나 보네요. 이길 수 있다 생각했죠.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옳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럼 이제 엔터주 쪽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왜냐면 시장이 그렇게 가는데. 근데 그때 공약하셨습니다. 그 사전공시제도 뭐요? 검토하시겠다고. 아니 검토는 하지만 예. 그 실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엔터주가 사실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이 그렇게 전 세계를 누비는데 안 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안 될 이유. 엊그제랑은 좀 달라지신 갑자기 거죠? 아니 그렇게 스타들 전 세계를 누비는데, 아니 우리나라 제품 중에 그런 제품이 몇 개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 아니 뭐 자동차라고 그래도 자동차 잘 팔리지 전 세계 다 나가냐고요. 엊그제부터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이 전 세계를 누비는 것 같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지금 세븐틴 초도 물량이 일주일 만에 500 몇십만 장이 500만 나갔어요. 장.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석순. 아 엔터 같아.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엔터 말고 또 강한 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LG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 디스플레이. 네. 그래서 오늘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들도 좀 강하고 뭐 장비 업체들 또 LG 쪽에 납품하는 장비 회사들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야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한 8% 정도 올랐거든요. 야스가? 예, 여기 이제 LG 디스플레이 좀 공급사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증착 장비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야스랑은 또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야스 제가 한때 사랑했잖아요. 아. 그래서 징징쇼에도 나왔고. 음. 야스가 2만 원대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니 뭐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7천 원대까지인가 떨어져서 와 진짜 너 해도 너무한다. 네. 진짜 회사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들어갔거든요. 야스 그래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약간 일본어 느낌이네요. 뭐 일본어 느낌도 있고 약간 독일어 느낌도 있고 예 그랬다가 이제 한 10,000원대 올라오면서 아마 야한 스토리라 야스예요? 뭐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10,000원대 11,000원인가 뭐 그렇게 이제 다 정리했는데 또 올라가네. 예. 지금 12,000원까지 올라왔네요. 10,000원, 12,000원. 뭐 그쯤에 하여튼 정리한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디스플레이 쪽 괜찮고 그 외에 뭐 이렇게 아주 막 급등하는 업종은 눈에 많이 띄진 않고요. 뭐 영화 관련주라든가 컨텐츠 기업들 또 항공기 부품 회사들 일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좀 하락하는 업종은 좀 니켈 관련주가 오늘 좀 약간 빠지는. 니켈이요? 네, 니켈 관련된 기업들이 니켈 관련주라는 게 있어요? 이제 스테인리스 관련주죠. 아. 네, 그걸로 사실 이제 예전에는 2차전지가 아니라 네. 스테인리스 관련주였는데 요새 이제 섹터가 그냥 아예 니켈 관련주로 그냥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뭐 이슈가 나온 거는 없는데 뭐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업종 중에선 가장 하락폭이 오늘 좀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대표주도 오늘 뭐 급락은 아니지만 좀 하락이 좀 있는 상황이고 도시가스 업종도 오늘 일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 에너지주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정유 업종도 약간의 하락세를 오늘 좀 보이고 있고 또 리튬 관련주들도 뭐 이 기업들마다 좀 달라서 어느 건 또 올라가고 어느 건 좀 빠지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중국에서는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지만 오늘 국내 리튬 회사들은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운주도 좀 약간의 조정을 좀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은행 업종도 약간 부진하고 태양광 관련주도 일부 기업들이 약간은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 이렇게 막 엄청 급락한다. 어떤 게 또 급등한다 이런 거는 좀 눈에 띄진 않고 네네네. 확실히 그냥 디스플레이는 재료가 있어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엔터주는 그냥 실적으로 예, 실적과 주도성으로 강하다 이렇게 아, 근데 보시면 오늘 시장에 힘이 없네요. 예, 이게 다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아, 왜 그래도 빠졌다가 이 정도 끌어올렸으면 됐죠. 왜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세요. 나는 만족하는데. 아주 불끈해줄 줄 알았는데. 에이 됐어. 빨간색만 나오면 전 만족입니다. 네. 아니 저는 예전에 그 시장에 대해서 약간 착각했던 게 있어요. 플러스가 되려면 예. 그 전체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어 어제 뭐 전체 주식시장 시총이 뭐 5천조다 쳐요. 예, 예. 1원이라도 더 들어와서 5천조 1원이 돼야 플러스가 나고 예. 5천조에서 1억이라도 빠지면 마이너스 되는 줄 알았어.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죠. 정말 예. 대단한 발견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많을 거예요. 야 5천조가 있으면 거기서 1조라도 더 들어와야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시총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아 이건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다 아셨어요? 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들어간 돈이 5천조인데 네. 1조가 더 들어오면 5,1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자 봐봐요. 네,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천이에요. 예를 들면 네, 네. 근데 이 전체 시장에 2천조가 있어. 네. 전체 시총 평가를 해보면 기업들 다 시총 평가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시총 전체 합치면 2천조야. 근데 지금 현재 뭐 코스피 포인트가 2천이에요. 1조 더 들어오면 포인트가 2,001포인트가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 지수가. 네. 아. 왜냐면 돈이 그만큼 들어와야 시총 올라가고 그래서 더 지수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 네, 알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니 아니라는 것만 알았어요 나는. 아 진짜요? 네. 아, 정확히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건 확실하게 알겠어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주식 A란 주식이 있어. A란 주식이 A란 주식이 5만 원, 5만 원인데 예. 여기에 사람들이 하여튼 있어. 자, 예, 오늘 그 5만 원 리포트 한번 5만 보시죠. 원 6만 원 된다고 해서 20%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예, 이거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하기 좀 근데 복잡한데. 이게 유통 물량이 중요해요. 유통 물량. 예, 이게 그게 있어요. 이제 새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예. 공급이 줄어도 또 시총이 올라가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 근데 아마 모르신 분이 굉장히 태반일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 IPO 해가지고 기업 반환 지금 염기사님 말씀하신 거는 5천조가 시가총액인데 거기에 하나 더 상장하면은 그 지수가 올라가냐 뭐 그런 얘기 지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염기사님께서. 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총이 이제 사실은 커졌죠. 그 어떻게 보면 그 작년에 LG엔솔이 거의 100조짜리가 한 번에 예,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수는 폭락해 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규로 모든 기업들한테 뭐 만약에 그 1조가 들어왔는데 전 종목을 다 1조로 분배해 가지고 다 n분의 1로 샀다. 어떤 돈이 그럼 올라가겠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여튼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돈이 들어온다 무조건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리포트 준비하셨나요? 대단한 발견이에요. 네네. 아니 대단한 발견은 맞는데 네. 그게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야 예. 아 이거 알긴 아는데 설명할 만큼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해요. 알긴 진짜 알거든요. 근데 네. 이걸 설명할 수가 없네. 예, 이건 진짜 알아요 제가. 모르겠다. 하여튼 저는 알긴 압니다 진짜. 예, 근데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이게. 어렵더라고 주식이. 그래서 주식이 어렵나 봐요. 어렵죠. 당연히. 예. 예, 그래서 리포트 보시죠 이제. 알긴 안다는 얘기를 벌써 몇 번 하시는 네. 겁니까? 우리 저 여미사님 아침 저녁으로 참 이거 준비하신다고 이 손가락 마디 관절 너무 힘든데 관절 미남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너무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저 삼진자 관절 미남. 민연데요 이거? 한미양행 관절 미녀네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미남으로 요게 이제 한미양행에서 나왔는데 관절 및 연골 건강에 좋은 관절 미남입니다.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이 70ml로 10포가 되어 있는데요. 5세 동안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예, 영사님 관절 미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새 그 터널 증후군 그런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절도 미남 되시고 웃음도 미남이시고. 예. 자, 이제 리포트 미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화장품 4월달 좀 리뷰인데요. 그 키움증권의 조소정 연구원님이 중국은 이제 3월부터 화장품이 이제 반등했고 사실 리오프닝한 지는 좀 됐지만 수치는 이제 3월부터 살아났고요. 1분기 화장품 시장 수요가 이제 소폭 성장을 했다. 그리고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9%인데 오프라인은 이게 판매량 파악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쪽 같은 경우는 티몰하고 타오바오 화장품 거래액은 좀 약간 1분기 전체로는 좀 감소를 했는데 틱톡에서 이제 화장품 판매하는 이제 거래액은 한 100% 이상 이렇게 또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좀 성장이 좀 나오고 있다. 특히 3월부터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4월도 지금 회복 흐름이 좀 여전하다. 특히 그 스킨케어는 이제 조금 보합인데 네. 이제 확실히 리오프닝 하니까 색조 쪽으로 색조. 색조 성장이 좀 눈에 띈다라고. 색조는 클리오 아닙니까? 그죠, 유명하죠. 유명하죠. 클리오가 굉장히. 네. 그리고 4월 이제 소매 판매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나 증가했기 때문에 4월달 들어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티몰하고 타오바오 쪽에서도 아마 색조 쪽의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매 판매가 화장품 쪽이 굉장히 그동안 좀 부진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좀 최근 들어와선 이렇게 좀 견조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 파란색이 색조거든요. 이 색조 쪽이 확실하게 아마 터닝하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중국 화장품이 2021년 여기 10월부터 좀 망가져 있었거든요. 굉장히 예. 아래쪽으로. 근데 이제 거의 한 1년 반 만에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이분 의견은 그래도 브랜드 회사보다 OEM이 낫다 그 의견인 게 중국 화장품 시장이 이제 뭐 6월까지도 좀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게 6.18 행사가 열리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아마 광군제 다음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수요들이 좀 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써야 될 수도 있대요. 브랜드 회사들은. 그래서 OEM사들은 사실 뭐 마케팅보다는 제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OEM사가 시황 회복에 따라서 더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코스맥스랑 한국콜마인데 약간 성격은 다른 게 코스맥스는 색조에 좀 강한 것 같고요. 한국콜마는 그 선크림, 선 제품 이쪽에 좀 약간 강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이게 그 중국의 화장품 소매 판매가 늘어났을 때 우리나라 화장품이 우리나라 브랜드로 팔리는 거에 대한 기대가 높진 않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안 좋아.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자기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로컬 브랜드들이 다 대체를 하니까 네. 거기다가 뭐 로레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또 공격적으로 또 마케팅도 하니까 이게 사실 LG생건하고 아모레가 약간 좀 중간에 껴가지고 좀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주가로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가나 실적에도. 네. 지금은 이제 어쨌든 우리 브랜드력은 좀 약해진 상황이고 그래도 제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중국이 제조 못 따라올 일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의 한국콜마라든지 예. 아니면 또 어디죠? 하여튼 코스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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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회사가 중국에 안 생길 가능성은 매우 적은 거 아닙니까? 혹은 뭐 이미 다 있는데 이제 있을 그 수도 회사들이 있죠. 콜마나 코스맥스를 넘어설 가능성은 매우 기정사실 아니에요? 뭐 그것까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코스맥스가 거의 세계 1위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아, 생산력 ODM, 기준으로. OEM 뭐 이게? 근데 이제 화장품도 여기 발라야 되잖아요. 이 인체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중국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법을 제정해서 음. 그게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우후죽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이제 규제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허가 받은 회사들만. 너무 이제 난립을 하다 뭐 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OEM사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셀럽들이 이제 OEM사에 맡길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 뭐 아무래도 사실 OEM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검증된 회사에게 맡기겠지. 그냥 이거 중국 회사니까 중국 거 OEM 쓰자. 이럴 가능성 이렇게 지금 당장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프로님 말씀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산업계에서 그거를 단기적으로 우려하는 시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우려해야지. 얼마나 먼저 우려하시는지. 그래 우려 먹어야지. 우려를 우려 먹는다. 아니 제가 뭐 아니 K-팝 변한 건 엊그제 하시고 화장품은 뭐 한참 있다가 위협받을 것 같은데. 나 이게 너무 일찍 알거나 너무 늦게 하는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타이밍이 항상 문제야. 근데 봐봐요. 제가 볼 땐 3년 이상 갈 수 있을까? 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대단히 뭐 화장품 만드는 기술도 이제 아주 뭐 첨단 정밀 뭐 이런 게 있긴 있겠습니다만 예. 중국 회사들이 못 따라올 정도의 어려운 기술력은 아닐 것 같다. 근데 쉬운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각 사마다 아까 제가 뭐 색조, 선 이런 거 얘기했는데 또 각 사마다 이게 강점들이 또 예.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지만 뭐 TSMC도 그렇고 사실 뭐 화장품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OEM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수주를 계속 주게 되면 그게 이제 검증이 되면요 계속 쓰는 경향들이 잘 안 바꾸거든요. 그리고 브랜드 있는 화장품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해요. 이게 뭐 로레알이든 랑콤이든 이게 진짜 그 성분 자체가 뭐 엄청나게 기능적으로 뛰어나다거나 뭐 그런 거는 좀 아니라 그런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 유명한 왕웅이 내가 뭔가 뭐 코스맥스에다 맡겨갖고 좀 잘 됐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싼 데로 바꾸겠다. 뭐 그럴 리즈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산업군이라고는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어찌 보면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그 포인트입니다. 사는 사람이 왕홍을 보고 사지 코스맥스를 보고 사거나 아니면 콜마를 보고 사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전혀 그렇죠.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왕홍의 선택 혹은 그 화장품 브랜드의 선택인데 예, 예. 그 선택이 지금까지는 야, 품질도 꽤 괜찮게 만들고 가격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은 한국의 두 회사 아니 뭐 전 세계로 잘 만드는 그 회사를 선택했으나 그 비슷한 품질만 따라왔을 때는 콜마나
코스맥스를 이용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 그 로레알을 쓰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권순우 화장품이다 그랬을 때 이게 뭐 성능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로레알을 쓰는 거가 일종의 브랜드잖아요. 그것도 OEM 같은 만드는 쪽에서도 그런 게 그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아까 염유사님께서 좀 해주시는 그럴까요? 건데 근데 지금 저 한국 화장품 스트롱바이 리딩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아니에요. 지금 채팅창에서 계속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 지금 한국 화장품사라고 지금 펌프질 하고 있는 거냐고. 노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런 의견들이 있다. 네. 네, 리포트 소개해 주셨고요. 아니, 근데 뭐 지금 그런- 정권님 말씀은 한번 저도 갑자기 그런 궁금해져서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네. 알아볼게요. 그게 그러실래? 그 저기 경쟁 상황이 그- OEM 쪽 경쟁 네.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아. 이거 압도적이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지 실제로 뭐 중국에서 뭐 현지 업체들은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들은 얘기가 좀 덜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실제 제조도 중국에서 하잖아요, 그죠? 중국에 네, 다 합니다. 공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맥스니 콜마도 네, 중국에 그러니까 있어요. 다 중국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우리나라 물이 좋아서 뭐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분들이 야, 한국은 물이 좋고 중국은 물이 안 좋아서 어쨌든 한국 걸 쓰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엔. 네, 중국에도 다 있고. 근데 이런 이제 제조 시설을 만드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사실 이거 오랫동안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은 굉장히 그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건 화장품 애널리스트분한테 한번 네. 또 자세히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이따가 그 회사 사무실 가는 길에 콜마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자동차 쪽인데 어제 사실 좀 부품사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매출액 많이 늘었다고. 네. 근데 이제 삼성증권의 이문영, 강희진 연구원님이 좀 굉장히 긴 보고서라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냥 저는 이제 요약만 해왔으니까요. 요약본만 좀 말씀 한번 해드리면 한국 부품사의 요건 이제 삼성증권의 입장입니다.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시간이다라고 쓰셨고 예전에도 이 이문영 연구원이 언급하신 건 현대차가 1등할 거다 9,200만 대로 26년도에 그래서 이 레거시 전통 업체 중에서 아마 가장 돋보일 1,200만 대요? 네, 판매량이 920만 920만 제가 잘못 쓴 네. 거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게 정말 아유, 죄송합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네. 1년에 와, 8천만 대 대박. 팔리는데 맞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대차가 아마 1년에 한 700만 대인가요? 아마 네. 그 정도 파는 걸로 아는데 이 26년도에 한 920만 대로 일이 이제 도요타를 제치고 아마 좀 1등으로 올라설 걸로 좀 보고 있고. 저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그 1위 한다는 리포트가 전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또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완성차 얘기고 오늘은 이제 부품사. 아. 부품사를 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한국 부품사가 당연히 뭐 현대차 잘 되는데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현대기아가 돈을 잘 버니까 부품사도 이제 좀 약간 낙수효과 생긴 게 단가 책정이 좀 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또 이번에 그 울산에 신규 전기차 공장 건설하기로 했잖아요. 예. 여기에 또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중소형사들은 35%. 이런 효과도 있어서 상당히 국내에만 사업장을 둔 회사들은 옛날엔 잘 안 받죠 사실. 근데 이제는 좀 수혜 받을 수도 있다. 네. 그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지금 왜 다르냐면 그때는 이제 한 가지 좀 염두에 두실 거는 모든 이 자동차 부품 회사가 다 좋았대요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이제 이 차화정 장세 때 있잖아요. 예. 그때는 좋았는데 또 특히 부품사가 더 많이 오른 게 중국 사업에 진출하면 부품사는 100% 지분 보유가 가능했는데 그렇죠. 완성차 50%밖에 할 수가 예, 없었죠. 예. 그래서 더 수혜를 그때는 현대기아가 중국의 점유율이 거의 한 10% 나올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효과로 좋았는데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바뀌었죠. 사실 흐름이. 그래서 이제는 좀 이 부품주 볼 때 모두가 좋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따가 좀 나올 겁니다. 그거 좀 설명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전기차에선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품은 사실 부가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연기관차 시대에 이 기술을 주도했던 이 시스템을 만드는 이제 통합 부품사가 주도를 했는데 이거를 완성차가 지금 직접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부가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보면 현대 기아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좋은데 모비스, 한온, 만도 영업이익률은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네요.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부품사 투자 기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매출처 다변화 될 수 있는 회사를 좀 보셔라. 왜냐면 현대, 기아, 뭐 GM, 포드 뭐 테슬라도 결국엔 25, 6년도 가서 대량 생산 시작하면 한 회사만 맡기긴 좀 어렵다. 예. 그래서 여러 외주 업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한국이 유럽하고 일본보다 긍정적인 건 전기차 투자를 먼저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대규모 전기차 부품 수주가 예상되고 요 밑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의 이제 그 글로벌 부품사 매출 탑100 업체 국가별 점유율은 한국이 맨 밑에 있어요. 예. 조금씩 올라오는데 네네. 확실히 좀 여기 유럽하고 일본이 강합니다. 이 두 개가. 근데 여기 이제 점점 꺾이고 있고 밑에 두 개가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이게 뭐냐면 의미하는 게 전기차로 바뀌니까. 예. 예. 근데 저 유럽과 사실 일본은 전기차 좀 아직은 약하거든요, 경쟁력이. 예, 그걸 좀 나타낸다. 그래서 한국한테 기회가 있지 않겠냐.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신규 아이템으로 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배터리 관련 부품 만드는 회사나 요즘에 뭐 기아 EV9도 그렇고 뭐 요새 전기차 보면 앞에 그릴이 없잖아요. 예. 예. 엔진이 없으니까. 없죠. 예, 마스크 그 쓰고 센터 있죠. 그릴 만드는 회사들이 또 있거든요. 아. 거기 이제 LED 박을 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구동 모터 요게 이제 없던 부품들이 들어가니까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은 한 번 수주 받으면 그냥 계속 가니까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릴 만들던 회사가 앞에 LED 같은 거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센터 그릴이 네. 구멍 다 뚫려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엔진 열을 빼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어서 그럼 이제 그 회사- 거기를 뭐 그 기아 이번에 EV9은 아닌데 네. 그 아이오닉 7인가요? 그거 보니까 이 뭐 모형도 같은 거 보니까 이제 앞에다가 이 센터 그릴 쪽에도 뭐 LED 같은 거를 LED를 박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일체형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이제 나올 것 그 같더라고요. 모비스에서도 종종 시제품으로 내놓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앞에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인사하고. 아 그래요? LED로 박아갖고. 네. BMW는 그릴이 더 커지던데. 이제 그리네. 그릴이 이만해지던데. 콧구멍이 되게 커진 거고. 네. 그리고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 LED 쪽으로 해서 네. 그 지금은 자율주행 중입니다 이런 거 아, 신호 내보내가지고 그래요? 네. 네. 앞뒤 차량한테 신호도 알리고 뭐 그런. 아 옛날에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뭐 이렇게 차 뒤나 뭐 이런 데다가 LED 같은 거 해갖고 고맙습니다 하면 왠지 이제 차선 양보해주고 뭐 이러면 네. 고맙습니다 메시지 난 전하고 싶은데 우리 비상등만 할 게 없으니까 하죠. 비상등하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정말 뭐 고맙습니다. 너 그따위로 할래? 에라이 집에 가서 그게 청소나 해라 뭐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 음성인식 되니까 네. 그런 걸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죠? 앞뒤로 그릴이나 이런 뭐 흑백 있고 이런 거 없애고 그냥 LED 박아갖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앞에 센터 그릴이 네네네. 사실은 이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거 광고판으로 쓰면 좋겠다. 그건 이제 디스플레이 넣어가지고요. 그치, 회사에서 예를 들면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가 저 광고 우리 광고 거기다 틀고 한 달 돌아다니시면 우리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다니는 광고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나 촬영 유지비 그런 걸로 뽑고. 좋은데. 택시는 진짜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네요. 택시는 실제로 그 지금, 위에다가 네, 달고 많이 다니는데 하시죠. 광고판 네. 넣고 다니시는 앞에도 것 같은데. 이제 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음. 욕 배틀 한번 또 하면 또 재밌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사업 진출하거나 이제 수주했던 업체들을 좀 나온 표니까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좀 될 것 같고 뭐 사이드 미러도 요즘 이제 디지털로 좀 바뀌고 아무튼 이제 전동화 쪽으로 좀 가는 기업들이 좀 확실히 수혜 받는다 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미국과 인도가 중요하다. 네, 미국은 IRA, 인도는 높은 관세율 때문에 현지에 그냥 가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인도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고서는 좀 긴 보고서인데 한번 직접 또 읽어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플러스로 둘 다 확 돌려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코스피 4.18포인트 오른 2483.92 0.15% 올랐고요. 코스닥은 822.77 6.02포인트 오른 822.80 0.74% 올랐습니다. 보세요. 네.
실어주셨군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와중에 야스는 18%가 올랐습니다. 야스. 우찌야스가 야스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염승환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관절미난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